자, 179페이지. 처음 보신 분들 어렵죠? 에? 오늘 원래 등기부 첫 시간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처음이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류법이 뭐냐면 내용에 따라 분류인데 내용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해 등기법 사실은. 비교할 수 있죠? 단독이고 공동이고 등기법상의 의무 있고 얘는 없고 얘는 주등기로만 가고 얘는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는 없고 있고 무효등기 이용할 수 없고 있고 추정력 인정 안 되고 인정되고 이렇게 등기법은 서로 간 어떻게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등기는 이제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6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기입 등기 말로 설명할게요. 등기부에 처음으로 올리는 게 바로 뭐다? 기입 등기예요. 처음으로 올리는 게 기입 등기고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올리는 게 바로 뭐다? 기입 등기예요. 그럼 보시면 등기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게 뭘까요? 아니 처음으로 올리는 게 무슨 등기냐고. 소유권 보존이겠죠.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죠. 을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하나 찍어보세요. 을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무슨 설정 이런 거 처음으로 올리는 거죠. 무슨 소유권은 보존이고요. 소유권 이유 관련 설정이야. 처음 올리는 게. 그러면 처음으로 올라간 게 기입 등기 맞아요? 처음으로 올린 게 기입 등기라. 그 보존 등기는 기입 등기다. 맞아요? 설정 등기는 기입 등기다. 맞지?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갈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죠? 2번 해가지고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기입 등기다. 맞아 틀려? 기입 등기죠. 새로운 원인이라는 게 존재했잖아.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올라갔잖아 지금. A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잖아 지금. 이전도 기입 등기다. 맞아요? 네. 자, 전세권이라고 가정하. 전세권 이전 될까요? 전세권도 이전을 양도할 수 있어요.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1 얼마? 1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을 무엇한다? 이전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전도 기입 등기다. 그래서 기입 등기는 3가지예요. 보존, 이전, 설정. 에? 보존과 설정과 이전 이 3개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기입 등기.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은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시험에 기입 등기 아닌 거 뭐 찾으면 돼요? 변경, 경정, 말소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변경하고 경정 이런 것도 기입 등기 하냐면 일단 기록이 얘네들을 자 보세요. 일단 얘네들 기록되어 있죠. 얘네들을 바꾸는 것은 요거 바꿀 수 있잖아. 구조 바꿀 수 있죠. 면접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얘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 등기부에. 처음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 이미 등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바꾸고 경정하고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기입 등기는 새롭게 올리는 것만 기입 등기. 새로운 것들을 올리는 것만. 보존과 설정과 이전을 무엇이란다?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20년 전의 문제예요. 다음 중 기입 등기가 아닌 것은. 지금은 안 나와요. 나오면 맞춰야지. 주라고 맞추는 거니까. 너무 쉬워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잖아. 너무 쉬워가지고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는. 요걸 지우면 안 돼. 지우면 안 되고 요걸 지울게요. 이제 이 부분을. 등기부에서는 뭐를 보셔야 돼요?
등기부 편성 방법 물적 변성주의. 원칙은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예외는 집합 건물, 구분 건물,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은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울구를 둔다. 이게 1등기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등기법 끝날 때까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반복돼가지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경정 등기.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경과 경정은 의미가 비슷해요. 약간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변경과 경정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무엇에 대해서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무엇하는 거? 시정하는 거. 그러니까 불일치가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일치시키게 하기 위한 것을 변경 또는 무엇이라 한다? 경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변경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경정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따라서 변경 등기냐 경정 등기냐로 구분이 돼요.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이면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면 원시적 불일치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지목이 처음에 잘못 올라가면 경정.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면 변경. 요 개념이에요.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여기까지만 써 있죠. 왜냐면 기본서니까 여기까지만 써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너무 멀다.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이게 원래 저쪽에다 써야 되는 건데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다 기록하는 거. 갑불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 사항란에 기록하는 거. 네, 이해 가세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 어디에? 표제부 표시란에. 갑구울고 어디에? 사항란. 그러니까 사항란은 설명 안 해드렸는데 아까 표시란은 표시번호하고 표시란이 있다 그랬죠? 그럼 갑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순위번호 사항란이라고 써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항란에 갑구하고 울구에 보면 사항란에 이거 써 있죠. 끝머리에 뭐가 써 있어요? 권리자 및 뭐가 써 있어요? 기타 사항이 써 있죠.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에 관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자의 뭐와?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더라 이겁니다. 기타적인 내용들은 전세금, 그 다음에 치료, 존속기간,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기타적인 내용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란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란에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 들어만 보세요. 부동산의 무엇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의 변경 등기하고 지금 설명하지 않았던 대지권에 무엇이 있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 두 개를 묶어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얘가 부동산의 표시예요.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얘네들을 묶어 이렇게.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부동산의 변경 등기. 이해 가세요?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뭐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지목 면적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의 변경. 어떤 책들은 두 개를 그냥 뭉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고도 해요. 응? 이해 가세요? 그냥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도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 얘를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 하는 거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형식은 주등기로. 끝. 이해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 없다 이거야. 얘 설명 안 해드렸죠? 표제부하는 거죠? 몇 월이네 가라?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이네? 1월. 안 가면 대지권은 건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돼요. 형식은 주등기. 끝. 더 이상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 자, 여기까지만 하면 변경 경정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제가 표제부를 그려드렸고 갑골고를 그려드렸고 표제부 표시란이 무엇이고 사항란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으면 여기서 또 표제부에 뭐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 얘네들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자, 갑구울구에 뭐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쳐다보라고 그랬죠.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뭐가 있어요? 주민번호가 있죠. 이거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 그래.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하는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라 한다?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등기 명은 다시 명의인의 표시라면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셔야 돼. 이런 거 부분들. 써보면서 이해하시라 이거야.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써보라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을 생각하시고 보시라 했죠. 항상.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라고 보죠. 연결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알아야 얘를 알고 그잖아. 연결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공부를 하셔야 등기법은 편해요. 등기법은.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 알려준 대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 요거 끼워 맞춰가지고. 그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그럴 때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럴 때 하는 것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예요. 이름을 개명하면 변경. 이름이 잘못 올라갔으면 경정. 주소가 잘못 올라갔으면 경정. 면적이 늘어나면 변경. 줄어들면 변경. 처음에 면적이 100인데 만으로 등록이 되면 경정. 근데 뭐하루에 기분은 좋잖아. 기분 좋잖아요. 내가 토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만으로 등기돼 있으면 기분은 좋잖아. 내버려둬도 돼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나한테 불이익 받는 게 없어. 표제부를 안 바꾸는 것들은. 이름을 개명하면 변경. 이름이 잘못 올라가면 경정. 주소 바뀌면 변경. 주소를 잘못 올리면 경정. 주민번호가 2인데 1로 올리면 경정. 2인데 1로 바꾸면 변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설명 안 해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등기사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요 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등기는 아니다 이거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줘야 되고 권리관계를 나타내줘야만 등기로 취급을 해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등기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하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만을 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시번호는 단순히 표시란에 기록한 순서를 쓴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 표시번호는 뭐가 아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등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변경에, 경정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왜? 왜 안 돼요? 왜 변경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표시번호는?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가 아니니까. 됐어요? 자, 여기라서 우리 원래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목은 등기사항 2다. 일부다. 일부다. 5. 등기사항 2다. 일부다. 전세금도 등기사항 2다. 일부다. 면적도 등기사항 2다. 집원도 등기사항 2다. 그 중에 일부다. 일부다. 일부가 어떻게 바뀌면? 일부의 개념 알겠죠? 그 중에 어느 하나다 이거야. 그 중에 어느 하나. 그것이 후발적으로 바뀌면 변경. 원시적으로 바뀌면 경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가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란다 표시라 그래요. 주소 바뀌었어요. 이름 주소 바뀌었어. 화곡동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신월동. 이건 또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어 사람들. 지금 안 나와요. 화곡동 신월동은 수업할 때만 나오는 거야.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뭘 또 둘이 가요? 혼자 가지. 어? 지우시면서 대답하니까 그러는 거야.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공동.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름 개명했어. 혼자 가기 심심하면 쫓아가면 되긴 하겠지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에요. 원칙은 단독이라는 소리야. 이해 가세요?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있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직권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죠. 어? 얘가 만약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이거 바뀌죠. 여기서도 얘도 바뀌죠. 그럴 때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외워요? 생각해보면 나오잖아. 만약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 명의인들 보고 등기 와서 해. 그럼 줄 서야죠. 줄 쫙 서는 거죠. 알아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알아서. 대충 이해 가시죠? 그리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해요. 부기등기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상권자가 이렇게 지상권자가 나왔잖아. 지상권자 주소가 어디다? 화곡동이거든요. 신월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 얼마? 1 이렇게 가. 1- 해가지고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을 해요. 화곡동에서 어디로? 신월동으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만?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는다. 이거. 부기등기로만. 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져. 부기등기로만. 부기등기로만. 그리고 얘는 신체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현재 내가 제 주소지로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사 갔어 이렇게 옆으로. 그럼 등기소에 가서 그거 바꿔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바꾼 사람 없어. 왜 안 바꿔요? 모르니까. 바꿔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바꾼다고 해서 불이익 받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잖아. 언제 바꾸면 돼? 팔 때 알아서 바꿔줘.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바꿔줘요. 내가 팔면. 이유가 있어요. 팔면 등기관이 알아서 바꿔주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럼 직권으로 할 수도, 그러면 등기관이 명의인의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다? 행정구의 명칭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무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줘요. 그 왜 바꿔줘? 이거 들어만 보세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파는 사람한테 뭐 가져오라 그래요? 등기 권리증 가져오시고 인감도 가져오시고 주민등록 등본도 한 통 떼오세요. 주민등록 등초본, 등본 초본 하나 떼오세요라고 한다고. 그 주민등록 등초본이 바로 뭐냐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그러면 주소 증명 서면의 초본에는 화곡동에서 어디로 바뀌어 있어요? 신월동으로 바뀌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등기관이 보고, 근데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어 있는데 등기부는 여전히 화곡동으로 돼 있어.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얘를 무엇하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었다?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등기부는 어디로? 화곡동으로 돼. 이거 신월동으로 안 바꾸면 등기 안 돼. 다른 등기 못 해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바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잖아. 그걸 보고 등기를 직권으로 바꿔버려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채무자의 주소가 안 바뀌어 있어. 안 해줘요. 뭐부터 하고 와라? 명의인의 표시부터 먼저 바꾸고 오세요라고 등기를 밀어내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바꿔줘요. 왜? 제출 서류에 의해서, 제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아, 명의인의 표시 변경 원칙적 무수정이다? 단독인데 직권으로 할 수도 있더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언제나 형식은 부기등기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가지. 주등기로만. 왜? 표제부하는 건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기존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고 싶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는 개념에서도 뭐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그냥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에서 허용하는 것만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시간 되면 거기까지 할 거예요. 얘네들이 바뀌는 것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감액할 수도 있죠. 지료를 증감할 수도 있죠. 채권액의 증감도 할 수 있죠.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죠. 혼자 갈까 둘이 갈까? 둘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딱 나오는 거잖아. 권리의 그러면 이것을 얘네들이 바뀌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권리의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리의 변경 등기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타 사항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여기서 기타 사항이라면 뭐다? 전세금, 채권액, 지료, 이율, 변제기, 존속기간 등등등등등등. 권리의 뭐다? 내용이 바뀌는 거. 그러면 혼자가 둘이 간다? 둘이 가죠? 자, 채권액을 증액하면 혼자 가면 안 되잖아.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요.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어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더라. 이거 주 또는 부기등기더라.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내용이 부담이 없진 않죠? 수도 없이 나와. 10번 나올 겁니다. 끝날 때까지. 등기법은요. 그 내용이 맨날 했던 것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못하면 계속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시는 거야? 복습만 하면 돼. 예습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금이 1억이에요. 전세권자 A고 전세금이 얼마다? 1억이야. 근데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요. 밑에 누구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1-1로 가요. 1-1로. 1-1로 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한다? 1번의 전세권 등기를 전세권을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얼마로? 2억으로. 이렇게. 이게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딱 지워요. 그 전세금 얼마라는 소리야? 2억. 전세금 2억이야. 왜냐면 이걸 부기 등기라고 하죠. 얘를 주등기라고 한다고. 부기 등기는 이 주등기하고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는 거야.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부기등기 순위는 뭐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인데 채권액은 뭐 10원이든 20원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요. 채권액은 있겠죠 당연히. 그럼 얘가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증액하면 얘 손해 봐 안 봐?
손해보죠? 손해볼 우려가 인정이 되잖아. 얘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얘가 이렇게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그래 승낙서 써줄 테니까 등기해라 라고 하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얘가 승낙서 써주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요. 근데 써줘 안 써줘? 안 써주죠. 대부분 안 써줘요. 안 써주면 어떻게 가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만. 3번에서 어떻게?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한다? 변경하는 거야. 얼마로? 2억으로. 그러고 나서 1억은 그대로 내비로 두는 거예요. 지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경매 들어가면 1억 받고 얘 거 받고 나머지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무조건 좋은 거야 부기등기는. 왜? 순위를 늦게 하더라도 얘보다 늦게 했잖아요. 얘를 지금 얘보다 늦게 하더라도 얘는 어떤 순위를 쫓아가요? 주등기 순위를 쫓아가기 때문에 얘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몇 개로 나눠져요? 형식은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등기로도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관계인 없으면 이해관계인 없으면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있으면 아니라니까요. 승낙서 써주면 부기등기 승낙서 안 써주면 주등기. 지워요? 종전 거? 아니요. 지웠잖아 지금. 지웠잖아 지금 1억을. 지워 안 지워요? 안 지워 얘는. 안 지웠잖아 얘는 지금. 권리변경 등기는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변경 등기는 어디서만 시험에 나온다?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서 써주면 부기. 못하면 안 써주면 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올 것이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들었고 치사하면 그냥 뒤로 가면 돼.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를 이해하셔야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내용을 알아야만 이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변경 등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명의인의 표시란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 단독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름 바뀌거나 주소 바뀌면. 그런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직권으로 할 수 있겠네. 형식은 부기등기고. 이건 나중에. 의문 없지만 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 해요. 나중 얘기. 권리의 변경 등기란 뭐다? 전세금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유를 증감하고 채권의 증감이 하는 거라. 이럴 때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가서 해야 되는구나. 공동신청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증액하잖아요.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 둘이 가서 하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근데 뒤에 이해관계는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냥 부기등기로 가고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로 가고 안 하면 주등기로 가고 그 부기등기로 갔을 때하고 주등기로 갔을 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우고 안 지우고.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지우고 안 지우는 것까지도. 얘는 지워야 돼. 부기등기를 했을 땐 지운다 이거야. 왜? 2억이라는 소리야 전세금 그냥. 얘는 1억 따로 또 여기 또 1억 따로가 되는 거야. 요게 변경 등기. 그럼 여기 변경 대신에 뭐만 붙이면 돼요? 변경 대신에 경정만 붙이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명의인의 표시의 경정 등기는 혼자가 둘이 가요? 혼자 가는 거야. 권리의 경정은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 거야. 공동신청. 공동신청. 얘를 이해하시려면 표지부가 어떻게 생겼고 갑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재에 변경 등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거기서 끊었잖아. 근데 거기에 안에 뭐가 써 있어? 이게 써 있잖아. 얘네들이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건 빠져 있잖아. 지금 표제부 쪽에는. 표제부 쪽에 빠져 있죠. 거기 써 있잖아.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는 것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고
이율이 바뀌는 것은 뭐다? 권리의 변경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그다음 밑에 경정등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후발적 원인이 아니라 뭐다?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게 바로 뭐다? 권리의 경정등기다. 그냥 경정등기다라고 써져 있다 이겁니다. 맞죠? 맞아요? 자, 254페이지를 펴보세요. 254페이지. 거기 변경 보세요. 변경등기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았을 때 시정하는 거라고 써있죠.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 표시란의 변경등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사항란의 변경등기는 요렇게 요렇게 구분되더라 라고 써있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써있는 거잖아. 근데 부동산의 변경등기라고 밑에 써있죠. 아까 제가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이런 거 바뀌는 거라 했잖아.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구조 바뀌고 건물의 면적 바뀌는 때 하는 게 뭐라다? 부동산의 변경등기. 자, 얘네들은요. 대장을 먼저 정리할까요? 특기부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야. 거기 써있잖아. 대장부터 하고 후에 등기해라. 그럼 대장을 첨부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당연히 대장을 첨부해야죠.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느낌만 이해하시라. 느낌만. 신청하는 특징. 이거 써 있을 거예요. 신청한 특징에는 뭐가 써 있냐면 단독 신청이다 이거야. 누가 하는 거? 소유권의 명의. 등기 명의인이. 줄이면 뭐예요? 누구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줄이면 소유자야, 소유자. 그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야. 몇 월이네가? 몇 월이네가요? 1월이네가.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끝이에요. 맨 밑에 언제나 무슨 등기로 간다? 주등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정리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정리하고 대장부터 정리하고 그죠? 누가 가요? 토지 소유자가.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형식은 주등기. 이게 끝이에요. 읽어보면 알 수 있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 부동산의 표시라고 써있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 여기란 말이야. 소재, 지번.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건물의 번호가 있어. 바뀌었죠? 몇 월이네 가라? 1월이네.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언제나 주등기로만. 단독 신청이죠. 근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이거 바뀌어요? 바뀌잖아. 소재가 직권으로. 그거 써져 있는 거 거기에. 직권 또는 촉탁이라고 써있죠. 직권은 어떤 거 써있어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직권으로 하겠다 이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촉탁이라고 써있죠. 2번에. 이거 어떤 개념이에요? 지적해서 촉탁해 주잖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지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쭉 써 있을 거 내용에 보시면. 맞아요?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후발적으로 바로잡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바뀌는 때 하는 것이 변경이더라 라고 써져 있는데 그죠? 주체의 변경, 주체의 표시의 변경.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눠져. 명의인의 무엇과 표시의 변경 등 권리의 변경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신청인에 보시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있으면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지우고 안 지우. 거기도 써 있어. 지워야 한다, 안 지운다. 이 끝이에요. 기본서 나와도 이 내용이 끝이야. 기본서도 권리변경 이게 끝이에요.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야. 됐어요? 오른쪽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 바뀔 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해관계는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제 이름 바꿨는데 누가 손해봐? 이해관계는 없겠죠. 신청인은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이해관계 존재해 안 존재해요?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죠. 내가 내 이름 바꾸겠다는데 누가 손해를 봐? 맞죠? 언제나 부기등기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끝이에요. 그 보시면 지금 제가 어디 설명해 드린 거 원래는 앞에 설명해 드렸잖아. 이 앞에가 어디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그 가기 전에 이미 벌써 또 끝나. 어디서 끝나요? 오늘 대충 설명해 드렸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직권등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직권등기 할 때 나오겠네. 단독신청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단독신청할 때 나오겠네. 이미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나. 이미 다 끝나요. 그리고 거기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끝나버려요. 마지막 장은 가기 전에 끝나. 어디에서 3장까지만 가면 끝나버려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얘를 이해하려면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죠. 아,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네. 아, 부동산의 변경이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고 권리의 변경이구나. 표제비하는 거네. 단독 신청이고 1회는 해가고 이해관계는 필요 없고 안 가면 건물만 과태료 부과되고 주등기로 가고. 얘네들이 바뀌는 것은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는 거네. 단독 신청이고 부기등기로 가고. 얘네들이 바뀌면 공동이고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고 안 하면 주고. 부기로 할 땐 지우네 1억을. 주등기로 할 땐 안 지우네. 끝이에요. 이거 갖고 계속 써먹는 거야 앞으로. 여기다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첨부하면 이제 등기법이 끝나는 거 사실은. 얘가 기본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할 거보다 이거 그려봐야 돼. 얘를 그려보면은 200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등기법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195페이지. 요거 보이세요? 가운데? 보이세요? 요거 위에 밑에 거 이거 보이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거 보일 거라고. 다음 페이지 얘가 보일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195페이지에 1번에 표제부라고 써 있죠. 거기 보지 마시고 194페이지를 보세요. 등기부의 종류에는 이게 있어. 지웠는데 등기부의 종류에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죠? 편성은 뭐다? 물적 편성주의야. 어떻게?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죠? 예외 있죠? 오른쪽 상단.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두자? 1등기 기록을 두자. 그걸 표현하면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울고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형식적인 예외에 불과하더라.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키고 있다. 마지막 줄에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있어요. 써 있죠? 등기 기록 구성 보세요. 표제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토지등기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기타 사항이 있더라. 이걸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맨 밑에 보세요. 갑구의 순위번호, 등기 목적, 원인 및 원인 일자,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라 등기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요소마다 다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지적법 공부할 때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제가 왜 그렇겠어요? 제가 불필요한 건 안 그린다니까. 수업 시간에 안 쓰고 안 그려요. 불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니까 다 써놓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하는데 책에 없는 내용을 막 쓰는 이유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설명이 하기 쉽지가 않아 사실은. 힘들어도 해야 돼. 하기 싫으면 등기법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등기법을.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다가 변경 대신에 뭐만 바꾸면 돼요? 경정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경정 등기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청이 착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 등기관이 자기가 과실하게 되면 직권으로 경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잘못 등기했으면 자기가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직권 경정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보시면 요거는 여기까지 지우고 말소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멸실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뭐가 됐을 때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거? 권리를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거예요. 권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보통 등기된 권리를 소멸시키게 하는 거. 말소하는 게 바로 말소 등기예요. 자, 차이점은 얘네들이 바뀌는 것은 무슨 등기야? 얘만 바뀌면 무슨 등기래요? 변경을 하든지 경정하면 되죠? 말소 등기는 날리는 거야. 아예 그냥 통째로. 어떻게? 2번 해가지고. 얘는 전부야 일부예요? 전부잖아. 전부를 날려버리는 게 말소 등기. 1번에 지상권을 무엇한다? 말소를 하는 거야. 그럼 소유권이면 소유권 말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소 등기. 권리 자체를 통째로 날리는 게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 혼자가 둘이 가요? 말소 등기라는데 어떻게 혼자가 둘이 가야지. 혼자 가요? 둘이 가야죠. 왜? 말소하게 되면 좋은 놈이 있지만 나쁜 놈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존재하면 그제 뭐를 첨부하자? 승낙서를 첨부하자 이거야. 요건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하고 언제나 형식은 주등기로만 가요. 언제나 무슨 형식으로만? 주등기로만 가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그 설정자가 누가 되는? 얘 전세권자고 얘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다. OX. 자, 이제 헷갈릴 거야.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다.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 내 건물에 대해서 집주인이다.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에요.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세입자다. 세입자야.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응? 전세권자예요. 네.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집주인이에요. 대충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얘가 저당권 자체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1-얼마? 1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는 누구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주등기, 부기등기를 잘 이제 모르시는데 주등기가 있어야만요 부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얘가 있어야만 얘가 존재할 수가 있어. 얘가 없으면 얘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해 가세요? 다시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어. 얘가 없이는 얘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죽으면 따라 죽는 거야. 누가 죽일까요? 등기관이 죽여요. 같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말소 등기를 하려 그래. 이거 말소되면 얘 죽어 살아? 죽죠? 네. 그 얘 손해 봐 안 봐? 보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야. 얘가 승낙서를 어떻게 주면? 써주면 안 써주면 말소 등기 못 해요.
써줬어. 그러면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했다? 말소등기를 했어. 이렇게 말소등기를 했어. 그럼 지우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등기 됐다라는 소리는 저당권자 C에 승낙서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왔으니까 말소가 된 거야. 들어왔으니까 나도 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주게요? 직권으로. 3번 해가지고 1-1의 저당권을 말소를 해요. 얘 죽이는 거야. 저당권을 말소가 된다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할 것이 요건이야. 그럼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은 죽는 놈이야.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죽이는 거야. 후속조치로서. 왜? 얘가 죽으면 얘가 살 수가 없잖아. 얘를 죽였잖아. 그럼 얘 죽이는 거예요.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이 직권등기는요. 대부분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후속조치로서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있고 후속조치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후속조치예요. 얘가 죽으면 후속조치로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럼 말소등기를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이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촉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원래 둘이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죠.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원칙 공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촉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기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등기사항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가. 불일치가 발생했죠?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든 원시적 불일치이든 묻지 않겠다 이거야. 처음부터 잘못 올라가면 말소등기 하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게 등기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소등기를 하는 거야. 후발적 불일치란 뭐? 후발적 요소는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채무를 변제했다라든지 이럴 때는 후발적이잖아. 그럴 때 말소등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공동신청인데 공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이해관계 있을 때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 형식은 언제나? 주등기. 여기서 이거 하나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보자고요. 1번에 저당권 설정 A 1-1의 저당권 이전. 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했을까요? 왜 저당권 이전은 주등기로 하지 않고 부기등기로 했을까요? 법에서 부기등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부기등기 할 수 있다니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제가 주라 그랬잖아.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설정자가 C예요. 채무를 변제를 했어. 말소등기 해야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권리자가 먼저 설명 안 해드렸는데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저도 이전 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뭐가 돼서 권리자가 돼서 요것만 말소하면 돼요. 얘는 알아서 죽어. 같이 말소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얘 B는 A하고 C 사이에 경료된 뭐만 말소하면 돼요? 1번의 저당권 등기만 말소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알아서 죽여요. 같이 신청한다? X. 올해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다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만 말소시킨다? 주등기만 말소시켜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알아서 죽어. 왜 죽어요? 얘가 없는 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봐, 얘를 죽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가 또 저당권자가 돼버리잖아. 또 죽여야 되잖아. 얘를 죽이는 거야. 알아서 죽어요. 올해 시험 문제. 이 내용이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등기법 수업할 때 5주 동안 4-5번 나와. 매일 나와. 매일. 요게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는 전부를 날리는 거야.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말소하는 원칙은? 공동으로. 단독으로는 어떤 경우에? 자,
전세권 맞수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냐면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맞수 등기 할 때는. 근데 이놈이 전세금을 받고 가버렸어. 그러면 등기는 공동으로 말소하는데 이놈이 행불돼 버렸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재권 판결을 받아요. 재권 판결은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이야. 그 판결 받으면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단독 신청의 개념이다 이거. 원칙은 뭐다? 공동이에요. 그러나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요거 아까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환매라고 그랬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번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 B 앞으로 A에서 B로 넘어가요. 여기에 2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놔요. 이렇게 특약 등기를. 환매권자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얘가 줬던 걸 다시 되찾아오는 거니까 환매권자 누가 된다? A가 돼.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환매 배울 거예요. 환매는 부동산은 5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기간 몇 년 내에? 5년 내에. 5년 내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되찾아오는 것은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등기관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알죠? 아까 그랬잖아. 등기관은 4급이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거잖아. 5급도 그렇고. 물론 사무관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제 됐다라는 소리는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를 해서 등기를 가져온 거를 등에 알 수 있죠? 더 이상 특약 등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후속 조치 맞아요? 후속 조치지. 4번에서 뭐를 말소해요? 2-1을 말소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이지만 공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직권으로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씩 나오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의의는 알고 가야지. 아,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등기됐으면 말소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됐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뭐가 멸실됐을 때?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 전부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뭐가 일어난 화재라든지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건물이 뭐가 된 거야? 멸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무엇이? 부동산이 어떻게?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럼 전부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면? 일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건물이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죠. 면적이 줄 때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변경등기잖아. 면적이 줄 때 하는 게 변경등기란 말이에요. 전부가 날아가면 멸실. 일부가 멸실이 되면 변경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 전부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면 말소등기에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돼버리면 후발적이면 변경이 되는 거고 원시적이면 경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멸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할까요? 표제부에다 합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예요. 그러면 답 나오죠? 누가 가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 몇 월이네? 1월이네. 건물은 안 하면 50만 원. 형식은 주등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는 뭐만 나와? 그 멸실 등기가 뭐냐라고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제가 사실 등기 설명해 드렸잖아. 저쪽에서. 그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사실 등기다 이거야. 그거를 그대로 어디다 떠 넣는 거예요. 단독이고 1월이내 가고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이고 주등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오늘 우리 등기법 시간에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3시간 동안에? 지금 기입 등기하고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사실 등기 권리 이것만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표제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맞죠?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한 장도 안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느끼기에는 미치겠죠? 근데 얘네들이 기본이라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모르고 등기법 공부할 수가 없어요. 권리자 의무자 모르면 공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어디에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 하죠.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는 갑구에. 자,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는 갑구에 할까, 을구에 할까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어. 왜? 명의인은 소유자예요?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갑구 또는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소유자의 주소 바뀌면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주소 바뀌면 을구에다 하는 거야. 그 권리의 변경 등기는 갑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면 갑구에다 하는 거고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면 을구에. 그걸 해당구에 한다 그래요. 말소 등기는 표제부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할까? 해당구에 할까요? 해당구에 하는 거야. 권리를 말소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말소하면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걸 말소하면 을구에다. 그래서 해당구에 한다라고 표현을.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 해요, 갑구에다 해, 을구에다 해, 해당구에 해. 표제부에다. 사실 등기라고 설명해.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해당구에 할 것이냐, 갑구에 할 것. 가등기 어디다 합니까? 그럼 전부 다 갑구에다 하는데, 가등기는요, 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물권하고 임차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권도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아닌 거로 나눠지니까 소유권은 갑구에다 하고 소유권 이외의 거는 을구에다 하니까 가등기는 해당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갑구에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예를 때 전부 다 소유권을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 보인다고. 환매 특약 등기는 어디에다 할까요? 요 환매 특약 등기는 갑구에다 하는 거야. 왜 갑구에다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요거에 부기하는 거거든. 요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갑구에다 하는 거야.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다 접고 일단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입,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말소 여기까지 멸시까지 지금 했잖아. 이제 회복으로 갑니다. 회복으로. 말소, 회복, 등기.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어제 민법이었죠? 어제 공법? 민법 2시까지 했어요? 네. 2시까지. 적응이 되실 거예요. 오늘 2시까지 안 할 겁니다. 요거 하고 주등기, 부기등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저도 싫어요, 오래 하기. 어? 아니, 민법은 2시까지 해도 아무 말 없는데 공시는 1시만 넘으면 미치는 거지.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 저 사람 왜 안 끝내줘? 빨리 나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안 끝내드리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뭐가 됐을 때? 말소됐을 때.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지금 말소가 됐잖아.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게 바로 뭐다? 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우리가 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당권 등기 되어 있는데 저당권 등기가 쫙 기록이 돼 거기에 이율이 없어져 버려. 말소를 해버렸어. 그 일부가 없어진 거죠. 예. 그거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통째로 날아가면은 주등기로 회복하는 거야. 전부로 회복할 때는 어떻게? 주등기로. 일부로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반드시 어떻게 말소가 돼야 된다? 부적법하게. 누가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안 돼요?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것은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게 아니잖아. 자기가 걸어가서 말소등기를 한 거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소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전세권자 A로 되어 있는데 누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 해버렸어요? 1번에 전세권을 말소등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3번 해가지고 2번에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자. 이런 것은, 이런 등기는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세권이 죽었잖아 지금. 살려줘야죠? 3번으로 회복하는 거야.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주등기로 회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한다? 전세권을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다시 1번으로 써줘. 1번에 전세권 무엇? 설정 A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 등기의 개념이에요. 그 회복 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말소되기 전에 순위 몇 번? 말소되기 전에 순위 1번이죠? 회복도 몇 번으로 돼요? 1번이 되니까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회복 등기의 효력이에요. 회복 등기는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주는 것이 바로 보다 회복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회복 등기는 언제 하는 것이다? 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을 회복할 수 없다. 이유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말소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야. 회복하면 뭐가 좋다? 종전순위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거예요. 종전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더라. 전부를 회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등기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여기까지가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들어와야죠. 회복등기 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말소등기에 비해서. 말소등기는 누가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놈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회복등기는 손해보는 놈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손해보는 사람. 한번 잠깐 들어만 보세요. 1번에 저당권 A가 있고 2번에 저당권 설정 B가 있는데 3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이거 죽었어. 회복해야죠. 저 B 이해관계인일까 아닐까요? 회복 몇 번으로 돼요? 자, 1번에 죽었죠? 2번 좋아 안 좋아? 좋죠. 회복되죠? 몇 번으로 회복돼요? 1번으로 회복되죠? 그 2번 좋아 나빠? 나쁘죠? 좋다 말죠? 이게 이해관계인. 이게 이해관계인. 승낙서 들어와야 돼. 다시 그냥 들어만 보세요. 오늘 편하게. 편하지 않지만 이번 얘가 죽었어. 죽은 다음에 3번 해갖고 저당권 설정 B 아무도 없었죠? 좋아 안 좋아? 좋죠? 몇 번으로 회복돼요? 1번으로. 좋아 안 좋아? 나쁘죠? 이해관계. 이해관계. 아닐 것 같지만 이해관계. 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회복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회복등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요. 회복등기 시점으로 봤을 때 손해보잖아. 밀려버리니까 얘한테. 회복등기 시점에 얘는 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소등기보다는 회복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것은 회복등기가 더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회복등기는 뭐다?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보다 회복등기더라. 회복등기하게 되면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주는 것이 회복등기의 효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없고 말소등기를 또 말소등기한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10분만.
등기는 기입하는 무엇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등기는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주등기라는 것과 부기등기로. 얘가 주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등기예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주등기예요. 독립된 번호를 쓰는 거. 1, 2, 3. 이와 같이 행하여지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번호. 이 가지번호라 그래요. 다시 1을. 1-1, 1-2, 1-3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와 어떠한 순위를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얘하고는 어떤 게 더 빨라요? 1-1이 빠르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거.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 듣다 보면 알아. 듣다 보면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없으면 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 가세요? 그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죠. 얘가 뭐가 되면? 말소되면 얘는 자동말소가 아니라 직권말소. 직권말소. 제가 언제 자동말소라고 그랬어요? 어? 직권으로 맞선다 그랬지. 그리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시킨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돼요. 그럼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자, 제가 주등기 부기등기 지금 이게 우리 교재에 지금 180페이지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와 있죠. 사실은 이때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해하려면 등기법을 다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등기법 오늘 몇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잖아.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날씨도 덥죠. 강의실도 덥죠. 1시는 넘었는데 끝날 생각은 안 하죠. 이해 안 되는 거 자꾸만 설명하죠. 5분만 참으세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힌트 드렸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가는 것이다?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비교할 거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전은. 그럼 주등기가 된다 이거야. 그 소유권만 이전이 돼요? 아니잖아. 소유권 무엇?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수도 있다? 이전할 수 있더라. 얘는 형식은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면 주, 전세권 이전이면 부기, 지상권 이전이면 부기. 이해 가시죠?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가능하겠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1번에 저당권 설정 A가 있고요. 2번에 전세권 설정 B가 있고 3번 2-1에 저당권 설정 C가 있으면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틀려요.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이외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로. 근데 저당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울구에다 하는 거야. 갑구에다 해다 울구에다 해요? 울구에다 하는 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소유권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번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주등기로.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간다 이거예요. 전세권의 가압류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거예요. 다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이거 지금 처음 공부하더라도 대충 느낌은 오잖아. 아 이런 거구나 대충.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것은 3번 소유권의 가처분. 여기잖아. 그 답이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문제는?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뭘까? 환매 특약 등기. 저기 환매 특약 등기 부기등기로 해놨잖아. 특약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특약자 들어가고 약정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여기까지는 그럼 대충 이해 가시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몇 번 써보면 정리돼요. 그 다음에 저기를 가는 거야. 내용에 따른 분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운 거예요 지금.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 기입등기 빼고 변경등기 있었죠. 변경등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뭐야? 표제부 어디에? 표제부 표시란에 변경등기가 있고 갑구을고 어디에? 갑구을고 사항란에 변경등기로 나눠진다 그랬죠. 표제부에 몇 개, 표시란에 몇 개로 나눠졌어요? 3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 이유 불문하고 주등기다. 왜? 표제부 하는 거니까. 사항란의 변경등기는 몇 개로 나눠졌어요? 2개로 나눠졌잖아. 하나는 무엇? 등기 무엇? 명의인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무엇? 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권리의 무엇? 권리의 변경등기는 왜 가운데다 썼을까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가고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고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맞아요? 말소등기는. 그 다음에 아까 직권경정등기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권경정은. 직권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말소등기는 이유 불문하고 주등기라고 그랬잖아. 멸실등기는 표제부 하는 거니까 주등기잖아요. 맞아요? 회복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80%의 주등기, 부등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저기서 더 나와. 저기서 더 나오는 것을 이쪽에 와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지금 저거 제대로 안 저거 어디서 나왔어? 내용들이 저 뒤에 나왔죠. 근데 주등기, 부등기 지금 어디 나왔어? 여기서 나왔죠. 순서가 안 맞는 거지. 쟤네들을 알아야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특약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부기. 약정 들어가는 거 다 부기.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라는 게 있어. 부기.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부기. 환매 특약 부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 힌트 드릴게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둬. 그러면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주등기로만 하는 거니까. 그럼 몇 개 더 채워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채워져.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은 뭘 알아야 얘네들도 채울 수 있는 거야. 얘를 채우는데 얘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요소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안에는 다 설명 안 했지만 직권도 숨어 있고 단독도 숨어 있고 공동수도 숨어 있고 다 숨어 있는 거야. 맞죠? 그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숨어 있고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거 신청 의무 있잖아. 몇 월이네? 1월이네. 이것도 신청 의무 있잖아. 몇 월이네? 1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얘를 모르면 얘를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어떤 분은 얘 안 돼. 그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 해요. 서로 연결이 돼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얘 따로가 아니라 그럼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굳이 주등기 부기등기를 정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겠죠. 그죠? 왜 소유권 이전기가 주등기니까. 그러면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는 걔가 부기니까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씩 또 끼어들어요. 권리질권은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그럼 답 나왔지. 부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권리질권은 뭐다? 부기등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 채워나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지만 주등기, 부기등기 몇 퍼센트? 거의 80%를 여기다 채워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얘네들도 알아야 돼. 얘네들을 쭉 알아야 돼요. 얘네들을 모르고는 여기까지밖에 감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채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부기등기 기억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응까지 써 있죠. 맞죠? 거기에 부기등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내용상으로는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이 정리가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등기부 표지부 갖고 을그를 그려보라 이거예요. 이쪽에 있던 거 아까. 그래서 사실 등기가 뭐고 권리등기가 무엇이고 표지부에서 서로 간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권리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떠올라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 영어책이 인기가 없지만 저희 20대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있었잖아. 등기법이 그런 거야. 여기서 물리고 계속 물려나가는 거야. 풀어가는 해법은 지적이나 등기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아까 비슷하잖아. 다음 주에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잖아. 이걸 등기 대상인 물건이라 그래요. 등기 대상인 물건.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쭉 보고 효력 같은 거 한번 쭉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